이번에는 우리 버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튼이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이 팔레트에서 끌어다 놓을 수가 있죠.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끌어다가 여기 디자인 화면에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컴포넌트 트리 쪽에 넣을 수도 있죠. 일단 그 자동으로 연결선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쪽 화면에 넣을 수가 있겠죠. 위쪽에다가 가운데 쪽, 여기 가로방향 가운데에 갖다 놓고요. 여기 연결점을 끌어다가 이제 위쪽으로 한번 갖다 붙이고, 아래쪽 것도 끌어다가 이쪽으로 갖다 붙여 보도록 합니다. 위쪽에 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은 텍스트 뷰를 상속을 했으니까 우리 텍스트 사이즈라든가 텍스트 속성이라든가 이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뷰에서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버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온클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XML 레이아웃, 화면 레이아웃에 추가한 이 버튼과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동작, 그 동작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 소스 코드 안에 정의를 한다고 했죠. 그것 간에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기존에 좀 해봤으니까 대충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버튼에다가 확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넣어줍니다.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strings.xml 파일로 분리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일단 직접 한번 넣어봤네요. 이게 버튼인데, 이 버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버튼 말고, 라디오 버튼, 라디오 버튼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다음에 체크박스, 이런 버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수한 버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버튼하고는 좀 다른 위젯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팔레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버튼스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면,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리고 라디오 버튼에는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그룹, 우리가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라고 하면, 남자이면서 여자는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남자를 선택하면 여자가 선택 해제가 되고, 여자를 선택하면 남자가 선택 해제가 됩니다. 이걸 이제 라디오 버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개 사이에 선택하는 거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그룹을 먼저 추가를 할 수 있어요.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이 버튼의 위쪽에 가운데 쪽에다 한번 갖다 놓죠. 그 다음에 이 라디오 그룹, 여기는 뭐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여기 컴포넌트 트리라고 하는 쪽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데,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라디오 그룹에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추가가 되죠. 요거는 지금 세로 방향으로 추가가 된 거고요.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면, 쭉 한번 내려보도록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사용해봤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여기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허리젠틀, 버티컬이 있습니다. 허리젠틀로 바꾸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고, 이거의 글자를 한번 바꿔보겠다. 텍스트 속성으로 가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남자로 하겠다. 남자.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거는 여자로 하겠다. 우리가 이 둘 사이에 간격을 띄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면 간격을 띄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를 했고요. 라디오 그룹을 보면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니까 연결선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은 얘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얘가 어느 위치에 가 있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에러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위쪽 거를 연결해주면 이제 위치를 잡으니까 에러가 없어지겠죠. 물론 이걸 가운데 부분에, 이 버튼 사이에 가운데 넣겠다라고 하면 아래쪽도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해보고 속성들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볼 수가 있고요. 라디오 버튼을 보게 되면 여기 체크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체크드라고 하는 거는 선택이 됐냐 아니냐 라고 하는 건데, 체크를 해놓으면 이게 선택된 상태가 되는 거죠. 사용자가 선택을 했을 때도 이 체크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확인할 때는 isChecked라고 하는 메소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버튼이 선택됐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listener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선택한 정보가 바뀌었을 때 내가 바로 콜백으로 받을 수 있게, 콜백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뭔가 처리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지금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것도 가끔씩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가끔씩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박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넣어보죠. 자, 이 확인 버튼의 아래쪽에다가 한번 갖다 놔볼까요? 자, 아래쪽에다가 체크박스라고 하는 거 갖다 놓고요. 자, 버튼 위쪽에 버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안녕이라는 글자하고 연결해 봅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밥 먹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예, 아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체크가 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걸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이 체크박스라고 하는 거에도 저렇게 글자가 표시가 될 수가 있네요. 그죠? 여기 한번 가보면, 자, 여기 갔더니, 자,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보이나요? 지금,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글자가 같이 보이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식사 후 뭔가 운동했냐? 운동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운동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아니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운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고 필요하면 체크를 하면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체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이제 체크박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자, 체크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자, 체크된 상태로 바뀌게 되고 풀면 자, 다시 체크 안 된 상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자,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입력 상자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 상자라고 하는 거는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는데 이 팔레트에서 보면 칸먼 밑에 있는 텍스트에 가보면 텍스트 뷰 말고 아래쪽에 줄가 있는 것들이 보이죠. 자, 이건 전부 다 입력 상자입니다.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를 가리키고요. 에디트 텍스트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이 에디트 텍스트의 인풋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인풋 타입을 이 중에 어떤 걸로 정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자가 그 입력상자의 값을 입력하려고 할 때 키패드가 올라오잖아요. 이 키패드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자, 이렇게 입력상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을 연결을 해 놓으면 그러면 자, 아래쪽에 이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게 될 텐데 자, 입력 상자에 지금 기본으로 name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일단 자, 삭제를 하면 자, 입력 상자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input 타입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input 타입. 그래서 input 타입이라고 하는 걸 열어보면 자, 속성에서 이렇게 열어보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패스워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글자가 입력이 됐을 때 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다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 키패드의 유형 같은 것도 결정이 됩니다. 자, 인풋 타입을 자, 여러분이 넘버라든가 아니면 패스워드로 바꾼 다음에 이 앱을 실행을 하고 자, 에뮬레이터나 실제 단말기에서 여기다 한번 커서를 딱 갖다 대 보시면 됩니다. 터치를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 타입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숫자 키패드를 띄우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인풋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 상자에서 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힌트라고 하는 거예요. 힌트라고 하는 거는 안내글 같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자, ID 입력 이렇게 하면 약간 연한 회색으로 해서 자, 설명글이 안내글이 표시가 됩니다. 실제 이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저게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 안내글을 표시할 때 힌트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자, 이거는 꼭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 UI 또는 위젯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 보면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 여기 딱 갖다 놔 보면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설정할까요? 이게 나오죠. 그 중에 자, 우리 여기 프로젝트 안에 보면 자, IC 런처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본 아이콘이죠. 그래서 OK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보일 때는 src라고 하는 속성으로 이미지를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기본으로 갖다 놓으면 이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거를
at drop을 슬래시 그 다음에 이미지 이름 이렇게 자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src 또는 여기 보는 것처럼 src 컴팻이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이미지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이미지 뷰가 있고 이미지 뷰의 크기를 매치 컨스트레인트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영역이 커지죠.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미지도 크기가 같이 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스케일 타입을 바꾸게 되면 자, 핏 스타트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가서 보이게 되죠. 이미지 뷰의 영역은 이만하지만 자, 이미지가 보이는 게 가운데 보이던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서 붙는다는 거예요. 또는 오른쪽에 가서 붙여서 보이도록 할 수도 있고 feed XY라고 하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가 어떻게 스케일링 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지 뷰하고 자, 에디트 텍스트 입력 상자죠. 그 다음에 텍스트 뷰 글자 보여주는 거 버튼 안에도 레디어 버튼이라든가 체크박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